자, 여러분, 오랜만에 음, 지금, 아유, 그래, 읽지도 못하고 왔는데, 아직 뭐, 나도요. 오늘 하나씩 또 읽는다, 새로 읽는다는. 어, 나도. 이참에 또 있습니다, 또. 오늘은 부탄입니다. 부탄. 음, 내가 읽으려고 했던 나라인데 잘 음, 됐고. 부탄하고 아이슬란드 오늘 두 개 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 진도표를 안 보십니까? 요번에 이거는 진도표가 뒤죽박죽이라서 스위스하고 카타르 읽고, 부탄하고 아이슬란드 오늘 3하고 5 챕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남은 것 중에서 같이 읽고 싶은 거 2개 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읽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네. 다음 주에 하고, 자, 대망의 1년 꼼북 마지막 주자는 우리 에리 와이너 행복의 지도. 다른 거는 이제 다 끝나고 쪽냈습니다. 내일 바움가트너 마지막 한 팀 남아있고, 부탄 시작하겠습니다. 부탄. 행복은 국가의 최대 목표다. 우리는 가장 측정하기 쉬운 걸 측정할 뿐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건 측정하지 않는다. 국민 행복 지수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아주 매끄럽게 카르마, 우라의 삶은 잘 융합되어 있다. 유기적이다. 일, 사랑, 가족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데.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항상 뭐라고 그러지?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좀 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나라 중에 몇몇 나라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러면서도 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바다님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탄이 이제 패키지처럼 이렇게 자유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자유여행을 할 수가 없는 나라여서 여기 왜? 안내원이 붙어 다닌다고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입국을 하면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일자리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탄의 이런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규제 아닌 규제라고 해야 하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같이 다니는, 항상 한국인 가이드가 뭐 다른 나라의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또 부탄의 현지 가이드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흥미로웠는데, 사실은 그 아프리카조차도 막 그런 걸 잘 유지하기가 북한처럼 완전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면, 그런 나라조차도 뭐 우리나라 뭐 K-팝, K-드라마를 막 어디서든 뭐 이렇게 구해서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신비롭고, 늘 그리고 그 행복 지수가 항상 높은 나라 하면 항상 1, 2, 3위 중에 부탄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핸드폰이나 뭐 SNS가 보급되면서 행복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들리는 걸로 봐서 역시 인간은 다 그런 비슷한 것인가.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결국에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교육이라던가 뭐 어떤 종교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파괴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것이 가장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감정이에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요즘 젊은 세대를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지면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카르마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5분에 한 번씩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5분이라고 매일 5분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처음에는 이제 뭐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병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했다가, 그게 아니고
매일 5분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병을 치유하고 균을 없애줄 거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의 또 그럴싸한 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가 또 50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공감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도 그런 40대에는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모든 우리 세대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매우 가깝게 곁에 두면서 그게 또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더 나를 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런 것에 너무 올가매져가지고 네. 오늘의 행복을 못 챙기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의 부자들은 죽은 시체, 새로 난 상처, 썩은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인간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말들도 공감이 됐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탄은 잘 알지 못했을 때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막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유인 것도 같아요. 외부와는 좀 안절된. TV도 이때서야 들어와서 보급이 되고 나라 안에 여기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종교색이 되게 짙은 나라이고 그 종교의 교리로 뭐 생활의 법률처럼 규칙처럼 질서를 유지하고 살았던 나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만족스럽고 행복인지를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규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유하는 거를 습득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산 결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막 이런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하게 되고 지금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어쩔 수 없이 접할 수 막 몰려오는 그런 정보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로 인해서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을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사태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또 그 현자들은 또 어떻게 교육자들이나 뭐 앞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를 무수히 뭐 철학적으로 가르치든 뭐 예설을 풀던 하면서 국민들을 또 이끌어 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있는 이상 그런 일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그게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이겠다. 도대체 어느 사람이 좀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거기서 자유롭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욕망으로부터. 그런 건 슬기롭게 잘 뭐 뛰어들던지 아예 안 보고 살든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요즘 요즘 왜 하는 거 세계일주 뜻밖의 세계일주 하잖아. 세계 그거 보면 김에 뭐 세계일주나 뭐 이런 거. 인도부터 네팔을 돌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근데 얘네들 여행하는 걸 보면 너무 거기 사람들 나는 생각에 그런 데도 없을 것 같았는데 똑같이 힙한 데도 있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근데 너무 순수하고 뭐라 그래야 돼 순진한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데를 여행을 하면서
여행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좀 사성에 젖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가이드랑 잠시 맺는 인연에서도 그 가이드들이 보면 보통 10대 어린애들이더라고. 막 20대가 되는 애들. 근데 그게 그 셀파나 이런 게 그냥 최고의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공부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꿈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인연으로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고. 근데 나는 그 프로를 그냥 또 하네 그냥 그래. 그 보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왜 힘이? 왜냐하면 너무 오진 거야. 오지고 너무 인도도 그렇고 내가 딱 가기 싫은 나라가 인도, 네팔 막 이런 데란 말이야. 꿈에도 가기 싫은 나라들인데 생각보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그 여행들이. 그래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 요번에 또 엄청 열심히 봤는데 여행 좀 젊었으면 그런 여행도 괜찮겠다. 안전하기만 하다면 괜찮아.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또 그게 뭐 뭔가 좀 치안도 사고도 그렇지만 많고, 뭐 그렇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뭐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근데 나는 걔네들이 간걸 구경해도 맞아 하는 여행이 쉬운 여행이 아니고 그냥 로컬로 막 파고드는 여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더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이런 부라는 게 조금 공평하게 흘러주면 좋겠다.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너무 힘들고 못 살고 아프고 이런데 조금이라도 그 흐름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 진짜 백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얼마씩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걸치고 그것만으로도 그런 사람 그런 부가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가치를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어떤 인류애적인 그런 거에서 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고귀함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SNS 상으로 어떤 뭔가 획기적인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 인식이 좀 확 바뀌는 계기가 되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사건이 비극적으로 말고 왜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를 보는 것도 큰 물결이지만 왜 되게 선한 영향력 있잖아. 그런 게 되게 큰 물결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잖아. 근데 그런 거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막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요즘 그런 게 좀 보게 되더라고. 사실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실 그 나라에 말하자면은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소위 상류층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나라에서 뭔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거 할 만한 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별로 이렇게 돈으로 뭐 어떤 막 치장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그냥 딱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딱 그 정도 필요한 정도의 어떤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삶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사람 사는 삶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존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 부탄 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생각하면 뭐 아니잖아. 올라가면 위에 올라갈수록 그냥 극소수가 엄청 잘 살고 대다수가 너무 못 살고 인도들 봐봐 계급사회까지 있으니까 막 너무 다르잖아. 근데 부탄은 비리부가 심할수록 불행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그 격차가 적을수록
사람들이 그냥 부족해도 그냥 그걸 만족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뭐 끌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부탄은 아마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TV에 잠깐 있겠어.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위를 계속 뭐 그런 게 안 들어와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게 그걸 잘 사는 지키고 살고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고 나는 그- 잃어버린 지평선은 말만 들었지 읽어보지 않았는데 샹그릴라가 거기서 나온지 몰랐네. 나 술을 칵테일 이름도 생각해보면 샹그릴라라는 이름 우리 되게 많이 뭐 어디서 호텔 같은 것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예. 그 낙원이 칵테일 이름도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나온 낙원 나 오늘 처음 안 사실 영화도 샹그릴라가 여기서 나왔다. 잃어버린 지평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영화도 있다고 아우, 몰랐네.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이게 그 여행 그거 본 거랑 맞물려 가지고 좀 생각이 읽으면서 생각이 아까 그리고 내가 아이슬란드도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슬란드도 행복 지수가 엄청 높은데 너무 다른 의미로 서로 높으니까 좀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너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네,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다음에 느껴보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부탄하면 그냥 법륜 스님이 자주 가시는 곳 그래서 법륜 스님의 그 하루를 항상 이렇게 불때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덕분에 이렇게 그 상황을 엿보게 되는 곳 생각보다 많이 폐쇄된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더 행복에 몰입하면서 그 박탈감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불교대학 그 모든 수련의 과정들이 자기한테 집중하게끔 만들어진 장치들이 많고 그러니까 상대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박탈감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한테 집중해서 그 수련이 잘 돼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은 그게 크게 그 타격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 생각보다 나이를 먹기 전에 인생의 큰 파도를 한번 닥치면 자연스럽게 그런 순간들을 운 좋으면 맞고 사실은 그걸 다 겪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왕이면 젊은 시절 그래도 조금 회복 탄력성이 좀 있는 나이 때 그렇지. 너무 나이 들어서 그게 힘든 시기에 그거 한번 맞고 나면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젊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탄력감을 줄 수 있는 그 장치이기도 하니까 젊었을 때 좀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그때는 무너질 듯 해도 그게 자꾸 쌓여서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생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며칠 전에 그 봤던 김상욱 그 물리학자 다정한 물리학자 인터뷰를 봤는데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것들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사실은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내 환경에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람들은 왜 그 압도적으로 많은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지 죽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자각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더라고. 살아있는 것들이 기적적인 거다. 내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니까 젊은 저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생활 안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하루에 5분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래 뭐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를 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가 죽을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걸 내가 그걸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김상옥 교수가 하는 얘기는 보면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아듣기로는 순간순간 삶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적이라는 게 확 느껴지고 나면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들이 하찮지 않다는 거지. 정작 내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하찮아져 버리는 그게 안타깝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내 평생을 다 투자해서 점 하나를 찍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의미 없지 않다. 너희들의 삶도 어쩌면 그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너 인생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너희들이 한순간 한순간 그 경험치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일러줘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든 간에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깨닫고 그런 좋은 말들을 할 때 그게 그 순간에 자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그리고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안 들었던 사람이라도 또 다른 기회에 그 사람의 어떤 처해진 상황이나 마음의 여유에 따라서 또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그때 또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우리 자신도 그 얘기 들으니까 운명 같은 순간 뭔가 그렇잖아. 매일매일이 뭐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무료함과 지금 그런 시기 갱년기를 지나오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하찮은 날은 없잖아. 하찮다고 할 날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맞는 얘기 좋은 중요한 얘기를 되게 훈훈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뒀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터뷰를 청한 사람도 30대 초반 청년인데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김상옥 교수한테 상고초려해가지고 인터뷰를 청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보고 있자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시간을 끝냅니다. 짧게 읽고 반타작하고 읽었는데 부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얘기가 또 오고 할 줄 몰랐네요. 다음 주에는 영국 하겠습니다. 영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책 다 읽을 쯤에 연말에 행복의 지도 안에서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와닿았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따로 읽어보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쉬세요 이제.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진 한 방 찍고. 또 사진. 그렇지. 1, 2, 3. 어김없다. 들어가서 쉬세요. 보내고 수고하셨습니다. 혜정이 부산 갔다 오라.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또 보입시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 잘 자고.